30살 폴란드인 마렉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런던의 고층 빌딩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가 런던보다 내 집 마련이 더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던 영국, 한때 가난한 유럽의 변방이던 폴란드, 지금 유럽의 지도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두 나라의 운명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영국의 추락과 폴란드의 부상이라는 이 드라마틱한 교차점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런던의 금융 중심지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던 폴란드 출신 은행원들이 이제는 바르샤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폴란드 의사들이 크라쿠프에서 다시 의료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영국 병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귀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서유럽 선진국, 높은 연봉, 안정적인 복지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두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미묘하게,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성공하려면 영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에 잠깐 가서 경력을 쌓고 결국엔 폴란드로 돌아오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반대로 영국의 젊은 의사와 개발자, 고급 인력들은 호주, 캐나다, 독일로 떠나고 있으며, 일부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대에는 폴란드의 1인당 소득이 영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을 법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폴란드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으로 영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임금 수준과 생활 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체감입니다. 오늘 영국 런던에 사는 폴란드 청년과 바르샤바에 사는 폴란드 청년이 각자 월세, 식비, 교통비, 미래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비교해보면 더 이상 런던이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유럽 전체는 거대한 충격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계획 경제가 갑자기 무너졌고, 정치 체제뿐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1989년부터 이미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이 전환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값이 유지되던 생필품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했고, 마트에 진열된 물건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연 700%를 넘기며 사실상 화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받은 월급으로 오늘 장을 보러 가면 이미 절반밖에 살 수 없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어떻게든 실물 자산으로 바꾸거나 달러를 구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옥 같았던 전환기가 바로 폴란드 반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겪었고,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평생 한 공장에서만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사회 전체에 깊은 불안과 혼란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역설적으로 폴란드가 더 건강한 시장 경제 구조를 갖추도록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이 정리되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들이 살아남으면서 서서히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폴란드의 중장년층은 그 시기를 지옥 같았지만 그 시기를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폴란드가 있다고 회상하곤 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 영국은 아주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대처 정부를 거치면서 영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금융가는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놀이터가 되었고, 시티 오브 런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영국 경제의 성장률은 안정적이었고, 실업률은 점차 낮아졌고, 런던의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영국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국 북부와 웨일즈 같은 전통적인 산업지역은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고 철강 공장이 폐쇄되고 조선소가 사라졌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공장에서 평생 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런던과 남동부는 점점 더 부유해졌지만 북부의 도시들은 실업과 빈곤, 황폐화된 시가지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에 브렉시트 투표에서 분노와 박탈감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영국은 부족해진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폴란드와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04년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자 수백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농장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폴란드인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성실한 근무 태도로 빠르게 신뢰를 얻었고 영국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EU 가입은 거대한 도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EU에서 가장 가난한 회원국 중 하나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EU 구조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도로를 깔고 고속철도를 놓고 공항을 확장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현대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한때 낙후된 농촌으로만 보였던 지역들에 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섰고 해외 기업들이 폴란드를 유럽 생산기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프랑스의 유통기업, 미국의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폴란드에 투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충분한 노동력, EU 단일 시장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매력이 결합하면서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이 사건은 영국과 폴란드의 운명을 갈라놓는 분수령이 됩니다. 금융업에 강하게 의존하던 영국은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빠지고 파생 상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려야 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급증했고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위기 이후 영국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긴축이었습니다. 공공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삭감하고 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중장기적으로 영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두 나라의 경제 그래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대응 방식과 구조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폴란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폴란드의 금융 시스템은 아직 서유럽만큼 거대하지 않았고 위험한 파생 상품에도 비교적 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경제 구조에서도 제조업과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컸기 때문에 금융 부문의 충격이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EU 기금을 활용해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인프라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위기 동안에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폴란드를 동유럽의 성공 사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과 폴란드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명목소득 기준으로는 영국이 더 부유한 나라였지만 실제 생활비와 주거비, 세금을 고려한 체감 수준에서는 폴란드 대도시의 삶이
영국의 중소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같은 도시는 젊은 층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도시로 바뀌었고, 글로벌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평범한 젊은 근로자가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런던의 높은 월세와 교통비, 생활비를 감당하다 지친 젊은이들은 도대체 왜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이런 불만과 불안이 뒤섞여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영국인은 EU 탈퇴가 자신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민을 줄이고 EU에 내던 분담금을 국내 복지에 쓰고 자국의 법과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의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거칠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미뤘고 파운드 가치는 흔들렸습니다. 특히 큰 문제가 된 것은 노동력 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된 EU 출신 노동자들이 영국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숙련공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고, 농장에서는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해 농작물을 버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은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축소해야 했고, 물류업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 물건을 제때 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NHS였습니다. 미리 보기만 해도 긴 대기열, 10시간이 넘는 응급실 대기 시간, 몇 달씩 미뤄지는 수술 예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출신 의료진들이 대거 빠져나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의 대가를 누가 가장 크게 치르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 사이 폴란드는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어가며 임금과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폴란드인이 서유럽에서 돌아와 고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고, 폴란드 정부는 세제 혜택, 귀환자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공하려면 서유럽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굳이 영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폴란드에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폴란드에서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폴란드의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을 강점으로 삼던 산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언제든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아직 성장 여력이 큰 나라입니다. 서유럽과의 격차를 메우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렴 효과, 공학과 IT 분야에서 계속 배출되는 우수 인재, 그리고 EU 기금을 활용해 구축한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은 폴란드의 향후 성장을 떠받쳐주는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영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 질서를 정착시키고 EU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재건하고 인재를 다시 모아들이는 일은 모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세금 인상과 복지제도 개편, 산업 정책 전환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제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영국과 폴란드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럽의 경제 지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서유럽은 영원한 중심, 동유럽은 영원한 변방이라는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부상과 영국의 상대적 쇠퇴는 이 오래된 구도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뒤 영국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의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선택지는 비교적 단순했을 겁니다. 런던의 대기업 혹은 미국 실리콘밸리 정도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엔지니어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르샤바의 테크 스타트업, 크라쿠프의 게임 개발사, 브로츠와프의 글로벌 IT 센터 같은 이름들이 진지한 후보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가난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꽤 살만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국의 20, 30대라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시청자 각자의 삶과 이 이야기가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삶의 경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세대는 영어만 잘하면 영국, 미국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자녀 세대는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떠나야 할까라고 되묻습니다. 폴란드의 대도시에는 현대적인 쇼핑몰, 세련된 카페, 국제학교, 글로벌 기업의 지사가 늘어나고 있고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의 수준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해졌습니다. 인터넷과 저가 항공 덕분에 유럽의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것도 더 이상 큰일이 아닙니다. 세계와 연결된 삶을 굳이 런던에 살지 않아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영국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무거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월세, 정체된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흔들리는 공공 서비스는 이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사는 문제는 거의 포기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조금만 아끼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평생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꼭 미국이나 호주가 아니라 때로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일 수도 있다는 점이 지금 변화의 상징적인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국가의 운명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폴란드는 공산주의 붕괴의 후유증으로 허덕이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국과의 격차는 너무 커서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그 거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과연 영국이 폴란드에 얼마나 앞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국은 산업 구조와 정책 선택,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누구나 선망하던 나라였던 영국이 이제는 청년층에게 그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은 비교적 선명해 보입니다. 인프라와 교육, 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고 역이민과 인재 유치로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랜 금융 노하우, 세계적인 대학, 영어라는 언어적 이점, 문화산업과 법, 금융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이 자산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며 어느 지점에서 다시 균형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유럽의 경제 지형은 지금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 중심과 변방을 나누던 굵은 선들은 흐릿해지고 있고 새로운 성장축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폴란드의 이야기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인 상징적인 장면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유럽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오늘의 폴란드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영국에서 폴란드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미래는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움직임은 어쩌면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